자, 보겠습니다. 엄매 정시대 위반 2주차. 기존 학생들도 2주차죠. 오늘 의문의 변동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상호동화까지 했죠? 자, 유음화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방음이 안 되나? 자, 유음화 보도록 할게요. 앞뒤 자음에 땡땡을 갖게 하여 소리를 편하게 내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 자, 이것도 앞선 메커니즘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 그건 뭐냐면, 자, 유음화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현상이거든. 조음 위치는 동일해. 근데 뭐가 바뀌는 거다? 조음 방법이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렇기 때문에 딱 길다. 멀리 갔다 왔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 앞뒤 자음의 조음 방법. 자, 조음 방법을 갖게 해서 소리를 편하게 내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합니다. 자, 일단 순행 유음화부터 볼게요. 순행 유음화. 동화의 방향은 앞에서 뒤일까 뒤에서 앞일까? 앞에서 뒤겠지. 자, 동화음의 위치는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동화음. 앞에, 그렇지. 동화에 영향을 주는 동화음은 앞에 있고 동화에 영향을 받는 피동화음은 뒤에 있어야 되겠죠. 자, 유음화는 동화음과 피동화음이 고정되어 있어요. 맞죠? 자,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영향을 줘서 피동화음을 뭘로 바꿔주는 거야? 동화음과 같은 음운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건 완전 동화, 불완전 동화. 완전 동화라 볼 수가 있어요. 완전 동화. 완동. 의심의 여지 없이 완동입니다. 됐나요? 자, 역행 유음화는 뭐 동화 방향 뒤에서 앞일 것이고, 동화음의 위치는 뭐 동화음과 피동화음의 위치만 크로스해주면 되겠죠? 자, 변동 결과 어때? 니은은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변하겠죠. 자, 됐나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표준발음법에서 나온 유음화 예시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발음법에서 나타나는 유음화 알아보기. 자, 표준발음법 20항. 자, 난로의 발음은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난로의 발음. 적어보세요. 자, 적어보세요. 밥을 먹고 난 직후이기 때문에 식곤증이 올 수도 있죠.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창문을 좀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36. 한창 산소가 필요할. 너희들은 모르겠지? 난 이런 백색 소음이 좋더라고. 자, 어렵지 않죠? 난로, 대관령, 칼날, 줄넘기, 끼예요, 끼. 줄넘기예요. 줄넘기에서 끼가 된소리 대기 되는 거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사관학교에서만 나오는 문제예요. 할는지는 할는지, 맞죠? 두 번째 음절 초성을 리을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혹시 니은과 1번과 2번의 차이점 구별하신 분 있어요? 1번과 2번의 차이점. 그렇지. 동화 방향이죠. 자, 1번은 역행이고 2번은 순행이었다라는 것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베스트. 오케이? 됐나요? 자, 붙임 규정 보겠습니다. 첫 소리 니은이 리을 히읗, 리을 티읕 뒤에 연결되는 경우도 이에 준한다. 자, 중간에 보시면 리을 히읗이라는 겹받침이 있어. 겹받침. 자, 겹받침이 있는데 여기선 사실 겹받침 중 히읗이 탈락을 하게 되죠. 히읗이 탈락하게 돼서 결국엔 어떻게 발음이 된다? 닳는. 여기서도 티읕이 탈락하게 된다. 그래서 할래. 요런 발음이 된다. 근데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은 자, 탈락 후. 자, 탈락 후 교체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유마의 예외 보겠습니다. 유마의 예외.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뭐 수능에서는 뭐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2% 미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관학교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서 자, 요거는 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미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대. 즉 유마가 발생될 수 있는 의문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유마가 발생되지 않고 뭐가 발생한다? 유음의 비음화가 발생하는. 유음의 비음화가 발생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죠. 케이스를 다 다루는 거는 너무 약간 투머치 할 것 같고 한 두 가지만 다룰까요, 여러분? 결단력하고 공권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 생산량. 자, 결단력 볼게요. 결단력 보면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과 두 번째 음절의 종성과 세 번째 음절의 초성이 어때? 유음화가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이지.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 결달력 이렇게 발음해야 되지. 근데 오히려 유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음화가 일어나. 어떻게 발음되냐면 결단력 이렇게 발음돼. 결단력. 결단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음절에서 이제 된소리 대기가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생산량.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이런 식으로. 맞아요? 자, 공권력은 어떻게 발음될까? 공권력 별표 쳐주시고. 그냥 권력은 여러분들 그냥 권력은 유마가 발생하거든. 권력 맞아? 그냥 이음절 권력은 유마가 발생돼. 근데 앞에 공이 붙잖아? 그럼 어떻게 발음되냐면 공권력 이렇게 유마의 예외가 발생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렇게 유마 예외가 발생되는 케이스들을 귀납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은 자, 3음절에 세 글자로 된 한자어 있죠, 한자어. 얘네들 다 한자어거든요. 3음절로 된 한자어에서 이런 식으로 유마가 발생될 수 있는 환경에서 예외가 나타난다는 점. 오케이? 요거는 배경 지식화를 시킨다기보다는 만약에 나온다면 맞죠? 긴 지문으로 나올 거예요. 긴 지문. 이런 유마의 예외가 나타나는 환경에 대해서 줄줄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고 맞죠? 뭐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긴 한데 가능성 크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근데 공권, 결단. 자, 요거 이게 좀 눈에 걸리죠. 왜 된소리 대기가 나타날까? 이거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해줄게요. 오케이? 여튼지 간에 이렇게 3음절로 된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마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도를 그냥 희미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된소리 대기 보겠습니다. 자, 된소리 대기는 자, 조항으로 제가 안내를 할게요. 된소리 대기는 자, 총 6가지가 있어요. 23항, 24항, 그 다음에 25항, 26항, 27항, 그 다음에 28항 이렇게 6개가 있는데 6개 모두 다 중요합니다. 제가 포인트 좀 짚어드릴게요. 자, 23항은 아주 기본적인 된소리 대기 현상이야. 맞지? 자, 받침, 쌍기역, 키읔, 기역, 시옷, 리을 기역, 대표음 기역이죠. 자, 얘네들의 대표음 뭡니까? 디귿입니다. 자, 얘네들의 대표음 뭐예요? 비읍이에요. 자, 음조리 끝소리 현상은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을 7개로 제한하는 규칙인데 그 중에서 7개의 자음이 아닌 다른 자음이 오게 되면 어때? 이 3개 중에 하나로 바뀐다고 했어. 맞지? 자, 여기 있어. 자, 그래서 보면은 즉 기역, 디귿, 비읍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초성을 만나게 되면은 자, 이 뒤에 소리가 어떻게 된다? 된소리가 돼서. 자, 이렇게 발음이 된다. 자,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상. 근데 저는 여기다 조금 킥을 줘볼게요. 자, 여기다 좀 킥을 줄 건데 자, 일단 기역, 디귿, 비읍과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의 만남을 어떻게 볼 거냐면 자, 무성음과
자, 무성음의 만남으로 규정을 할게요. 자, 연계된 개념 떠올려 봅시다. 자, 무성음이 뭐였지? 무성음? 성대의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음. 맞지? 유성음이 아닌 자음이 다 무성음이 된다고 했어. 얘들은 다 무성파열음이거든. 맞아? 무성음과 무성음이 결합됐을 때는 뒤에 오는 무성음이 어떻게 된다? 된소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24망을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익숙하진 않을지라도. 자, 표준발음법 24망은 무성음 받침과 무성음 초성이 만나서 무성음 초성이 된소리화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자, 된소리대기는 자, 그 독립적인 된소리대기 24망 같은 경우에는 표준발음법 24망 된소리대기 기본적인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로 문제로 나온다기보다는 다른 음운 변동과 이제 섞여가지고 음운 변동 현상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자, 그런 식의 문제에서 출제가 되겠죠. 가령 낯설다 같은 경우에는 치읓 받침이 일단 뭘로 바뀌어? 디귿으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뀐 디귿이 뒤에 오는 무성음 시옷을 된소리 시켜서 낯설다.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될 거잖아. 맞지? 그렇게 되면 총 여기서 발생된 음운 변동 현상은 몇 번? 2번. 종류는 뭐? 교체 2번. 변화된 음운의 개수는 교체 2번이니까 0개.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예시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연습하면서 채워보시길 바라고요. 자, 24항 넘어가겠습니다. 자, 24항은 별표 하나 정도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자, 어떻게 출제가 될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형광펜 치세요. 어감 받침. 자, 표준발음법 24항은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의 된소리다. 어미에도 형광펜. 24항은 뭐다?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 된소리. 알겠어? 자,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소리.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은 어떻게 된다?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 즉,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이어지는 기역, 디귿, 시옷, 지읒. 자, 된소리가 돼서 이렇게 된다. 오케이? 자,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여러분, 이 니은, 미음 있죠? 이 니은, 미음. 어감 받침 니은, 미음은 항상 뭐? 기본형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알겠어? 기본형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용언이 활용하다 보면은 어간의 원래의 형태가 변화돼서 쓰이는 경우가 꽤 있어. 오케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기본형, 이 단어의 기본형이 뭐였지? 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신발을 신고. 자, 발음은 뭐 신고 이렇게 되겠죠? 삼고, 뭐 더듬지, 뭐 채워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살짝 킬링 포인트 볼게요. 신발을 신고의 발음과 사건 신고의 발음 다르겠죠? 신발을 신고의 의미는 어떻게 발음되겠어? 신고로 발음이 되겠지. 근데 사건 신고에서 신고는 어떻게 발음되겠어? 신고로 발음이 되겠지. 명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게 첫 번째 함정이고요. 오케이? 문맥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어? 그냥 니은하고 니은, 미음하고 기역, 디귿, 시옷, 치읓 단순히 그냥 음운만 세트로 맞춰놨다고 해가지고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지는 않아. 형태수까지 봐야 돼. 알겠어? 자, 그리고 또 여기다 적어주세요. 자, 여기다 적어주세요. 안따. 자, 이게 두 번째 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안다는 안다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따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 자, 일단 첫 번째. 안다로 발음했을 경우에 의미는 뭐야? 언제 안다를 안다라고 발음해? 나는 그것을 안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때는. 맞아? 노의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안다로 발음을 하지. 동의해요? 다들 네이티브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껴안다, 허그의 뜻으로 쓸 때는 안다가 아닌 안따로 발음을 하지.
자, 왜 이러한 발음상의 차이점이 나타날까? 응? 그렇지. 그렇지. 자, 이 안따 이런 식으로 24항으로 설명되는 것은 이 안따로 발음되는 안다는 안다의 기본형이 그대로 어때? 쓰였기 때문이야. 근데 안다로 발음되는 안다는 뭐야? 안다로 발음되는 안다는 그렇지. 알다에서 왔기 때문이야. 기본형이 뭐야? 리을 받침이야. 기본형이 리을 받침이 아래 뭐가 붙은 거야? 그렇지. 현재 시의 선어 발음이 니은이 결합된 거야. 맞아? 현재 시의 선어 발음이 니은이 결합되면서 어감 받침 리을이 탈락해. 그래가지고 이 현재 시의 선어 발음이가 어때? 이 알다의 어감 받침으로 뿅 들어가가지고 안다라는 표기가 된 거야. 나는 그것을 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다라는 동사의 현재형인 안다이기 때문에 이 안다는 뭐야? 어감 받침이 니은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어감 받침이 아니라 어미가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미와 어미 사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아. 알겠어? 그래서 결국 뭐가 중요하다? 기본형이 중요하다. 기본형을 가지고 생각해줘야 돼요. 알겠어? 24항으로 문제 낼 건 뻔해. 알겠어? 기본형이 니은 받침이 아닌데 니은 받침인 것처럼 저런 식으로 함정을 파놓을 거야. 알겠지? 자, 필기 마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25항 보자, 얘들아. 자, 25항의 포인트는 뭐냐면 25항의 포인트는 이건 순서가 포인트야. 순서. 왜 순서가 포인트냐? 자, 넓게는 어떻게 발음되냐면 최종적으로 넓게로 발음을 하거든. 자, 넓게로 발음을 하거든. 근데 넓게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은 자음군단 순화인 탈락 현상과 그리고 된소리 대기 현상이 있어. 근데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 만약 이 넓게를 탈락 후 교체 현상으로 보잖아. 그러면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 넓게 여기서 탈락을 먼저 시키잖아. 자, 리을 비읍 받침 같은 경우에는 뒷받침이 탈락을 해요. 이거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럼 어떻게 돼? 넓게가 되고, 자, 넓게가 됐을 때는 리을 받침이 뒤에 오는 어미의 촉소리 개를 된소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규정은 없어.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어때? 넓게로 발음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교체 후 탈락의 순서로 보자면 이렇게 발음이 되겠지. 넓게 해서 비읍 받침이 무성음이지. 기역 초성 무성음이지. 그렇지. 23항 된소리 대기 현상으로 인해서 얘가 이렇게 된소리를 시켜주는 거야. 됐어? 된소리를 시켜준 다음에 비읍은 어떻게 된다? 탈락을 한다. 됐니? 맞아? 똑같은 음운 변동 현상이 나타났는데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맞지? 위에 거는 넓게로 발음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밑에 거는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25항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이 순서 적용이 중요하다. 됐어? 이해되지? 자, 포인트만 딱딱 짚으면 돼. 막 외울 필요는 없고. 자, 다음 거 보자. 26항. 자, 26항의 포인트는 한자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야. 한자어. 즉 한자어가 아니라면 26항은 적용되지 않아. 알겠어? 항상 문법은 범주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많아. 수능 문법은. 알겠지? 그래서 항상 어떠한 문법 개념을 이제 우리가 접근할 때는 그 범주가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건 문학도 되게 중요하지, 범주.
자, 지금 내가 하는 말에 국어 공부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범주화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점수는 비약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자, 여튼지간에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오치읓, 이것은 된소리로 발음을 합니다. 다 한자어예요. 갈등, 컨플릭트, 그런 뜻이죠. 갈나무 칼, 등나무 등. 덩굴식물이라 한 군데 심으면은 막 뿌리가 엉킨대. 자, 불소, 치약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불소. 발사, 뿅 발사하는 거. 발동, 뭐 발동 걸리다 할 때. 일시, 뭐 날과 시간. 자, 불세출. 자, 불세출은 무슨 뜻일까요? 아니 불 세상새 날출. 무슨 뜻일까요? 아니 불 세상새 날출. 무슨 뜻일 것 같아? 다 설명해 줬잖아. 아니 불 세상새 날출. 세상에 아직 나지 않은, 이란 뜻이지. 이 말은 뭐냐면 이전에는 없었던, 맞아? have never been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전에는 없었던. 보통 어떤 표현과 같이 쓰이냐면 불세출의 천재. 맞아? 그는 불세출의 천재였다. 그전에는 없었던 천재였다. 뭐 이런 맥락으로 쓰여요. 오케이? 여러분들 김응용 박사라고 알아요? 김응용? 용인지 용인지. 이분 성함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죠? 최근 100년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이에요. 처음 들어보죠? 자, 이 사람이 1960년인가 70년대 생인데,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엄청 똑똑해가지고, 맞죠? 일단 1살인가 2살 때 한글을 마스터하고 3살 때부터 외국어를 하나씩 마스터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1970년대 한국의 그 약간 좀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잖아. 세계가 주목한 나라도 아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미국, 일본 이런 데서 기자들이 찾아와서 이 아이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그 세계 각지에서 올 정도였어. 그때 김홍룡 박사 4살, 5살쯤이었는데, 그때 독일인 기자가 김홍룡 박사 집에서 상주를 하면서 이 아이의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했거든. 그러면서 그 독일인 기자가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독일어 대화를 듣고 독일어의 기본 구조를 파악했을 정도로 똑똑했어. 자, 5살 때 대학 진학했습니다. 5살 때 대학 진학을 하고 7살 때, 맞죠? 7살 때 대학 과정을 끝냈어. 사진도 있어. 진짜 이따만한 칠판에서 막 미적 문제 막 푸는 사진이 있어. 7살짜리가. 한복 입고. 이때 대학원인가 진학을 했어요. 대학원인가 진학을 해가지고 대학원 과정까지 다 마스터하니까 10살 남친. 10살, 12살? 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10살, 12살 때 대한민국의 이제 석사 과정까지, 박사 과정까지 끝낸 거야. 더 이상 한국에서 어떻게 배울 만한 게 없어.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로, 누가 데리고 갔을까? 미국이 데리고 갑니다. 12살이 된 한국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김홍룡 박사를 나사에서 데리고 가요. 나사에서 왜 데리고 간 줄 알아? 이때 당시 컴퓨터가 개발이 안 됐거든.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천체와 천체 사이, 이러한 그 지구과학에 관련된 이런 물리적 계산을 인간이 하던 시기였어. 제대로 된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복잡한 연산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려고 인간 계산기로 사용하려고 나사에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김홍룡 박사가 약 10 몇 년 동안 나사에서 틀어박혀가지고 그렇게 계산기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그러다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나서 20대 후반쯤 돼가지고 나사에서 풀려나서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왔는데 어때? 사람이 좀 얼빠져 있는 거야. 평생 막 사회화가 이루어질 시기에 그 연구원들이랑 어른들이랑 막 부딪히면서 막 계산만 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좀 사회성이 떨어지고 막 이상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좀 방황하다가 다시 매스컴에서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다시 그의 놀라운 능력이 세상에 다시 밝혀지게 되면서 지금은 충북대에서 그게 있을 거예요. 네, 엄매 강의입니다. 미리 다 말씀드렸는데. 강의실은 저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시험 있어가지고. 지금이요? 네. 7시부터. 7시부터요?
미리 말씀드리고 강의실 확보한 건데. 우리도 원래 일단 오늘 없었는데 네.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수업 때문에 네. 일단 모의고사 유치해서 기다려. 아, 그래요? 수업이라서 조금 유치해서. 하나만 인정해 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뭐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잠시만요. 어디로 이동할지 잠시만 먼저 정하고. 아니 지금 빔이 되는 강의실이 없는데. 7층에 자고. 아니 지금 뭐 애들 몇 명 봐야 돼요 모의고사? 704가 빔이 없나요? 네, 없어요. 아니 지금 600 지금 6으로 가시면 되는데. 600. 606이요? 네. 빔이 안 켜지던데? 빔이 거기 있죠. 있어요. 이 사람이
빠진 거니까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애들이 많아요? 모의고사 보는 근데 많은 게 아니라 수업이 있어서 옆에가 교실이 여기서 모의고사를 보기가 좀 시끄러워가지고 국어 시험이라서. 아그 704호도 볼 수 있는데. 네? 위에는 또 재소반 애들이라 그래서 왔다 갔다 시끄러워가지고. 뭐? 아니요 리모컨이 에어컨 리모컨이라고 써가지고요. 아 여기구나. 오늘만 일회성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선택 과목 수업 해주는 건데. 재소반 매주? 네.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강의실 쓴다고. 아 근데 전달을 못 받아서 누구한테 네. 한 7층에 있는 데스크 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누구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선택 과목 수업 한다고. 근데 거기서는 관리를 하는 게 아니니까 혹시나 얘기해 주세요. 죄송한데 저기 606호로 옮길게요. 병구야 미안한데 저거 좀 갖고 올래? 그거. 여러분 짜증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에요. 끝나고 뒤집어 풀 겁니다. 나오니? 오케이. 어우. 빔이 왜 이래 성능이? 약간 좀 문방구에서 파는 5,000원짜리 빔 같은데? 약간 좀 알파문고 이런 데서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빔 같은데? 자, 시간이 좀 많이 소모가 됐는데 빨리 보도록 합시다. 마인드 컨트롤. 그래, 화내지 말자. 화내서 부었다리. 화내지 말자.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불세출 세상에 없었던 뭐 이런 뜻이고, 절도, 갈증, 몰상식은 뭐 상식이 몰려 있다, 뭐 무식하다 뭐 이런 뜻이죠. 자, 말살, 없애다, 없애버리다. 자, 물질, 어떤 사물의 구성 요소. 근데 사실 뭐 이런 경우 있죠. 해녀의 물질처럼 여러분, 자, 해당 단어가 고유어일 경우에는 된소리 대기가 나타나지 않겠죠, 당연히.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6항에서의 포인트는 뭐다? 킥은 한자어에서 나타나는 된소리 대기 현상을 말하는 거다. 알겠어? 자, 오케이.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27항. 자, 27항은 관형사형 리을. 관형사형 어미예요, 어미. 이거 어미입니다. 관형사형 어미 받침 리을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자, 뭐로 발음한다? 자, 된소리로 발음한다 라는 규정이에요. 표준발음법 27항. 오케이? 자, 발음 표기의 예시를 적어 봅시다. 자, 할 것을. 근데 여기서 보면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된소리 대기가 나타난다는 게 포인트야. 오케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도 된소리 대기가 나타나.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뭐 연음 같은 거, 사소한 거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알겠죠? 할 것을, 할 바를, 할 적에. 자, 보면은 이 관형사형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자, 이 소리들은 사실 뭐냐면 명사예요, 명사. 맞습니까? 사실 관형사가 꾸며주는 게 명사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뭐다? 명사의 첫소리라고 볼 수가 있다. 다 명사예요. 것, 대, 바, 수, 적, 곧, 도리, 사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표준발음법 28항 보겠습니다. 28항. 자, 심화 개념이라 돼 있죠. 자, 28항이 사실 자, 오늘의 메인 DC 중 하나입니다. 일단 별표 3개 박아주시고 삼성 박아주시고 삼성. 삼성 박아주시고 자, 심화 개념이긴 한데 뭐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천천히 보겠습니다.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사이시옷 뭐지? 자,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관형격 기능을 가지는 사이시옷은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 시옷을 말하는 건데 맞지? 자,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중세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가 현대국어에서 쓰이는 의가 아닌 시옷도 쓰였습니다. 가령 이런 것들 있지. 여러분들 이거 배웠을 거야. 나랏, 말싸미 배운 적 있을 거야. 자, 이거 어떻게 해석이 돼? 나라의 말이. 말씀은 자, 음이 축소가 된 표현이에요. 자, 원래 말씀 말이라는 표현이었고, 자, 중요한 거는 나랏에서 이 시옷 받침이 현대국어로 어떻게 해석이 돼? 의로 해석이 된다는 거야. 맞아? 중세국어에서는 그러니까 중세국어는 이 시옷 받침이 현대국어의 관용격 조사 의에 해당되는 문법적 기능을 수행했어. 오케이? 자, 이걸 전제 지식으로 깔고 가는 거야. 여튼지 간에 관용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관용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없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뒷단어 첫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러한 단어가 있어. 우리 나무에 달려있는 잎을 뭐라고 해? 나무에 달려있는 잎을. 자, 나무도 어근이고 잎도 어근이야. 자, 이거 합성어거든? 맞지? 자, 나무에 달려있는 잎을 어떻게 표기하죠? 문, 잎 이렇게 표기하죠. 맞아? 이 시옷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이 시옷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이게 바로 사이시옷이거든? 원래? 그러니까 중세국어에서 관형격 조사로 쓰이는 시옷은 맞죠? 현대국어로 오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어. 몇몇 단어의 표기에 남아있는 거 빼고. 맞아? 몇몇 단어에는 이렇게 표기에 남아있는 거 빼고는 사라졌단 말이야. 그렇다면 실제 지금 남아있는 중세국어 관형격 조사 시옷의 그 의미상의 역할을 이제 따져가지고 나뭇잎을 해석해 보면 어떻게 해석이 돼? 나무의 잎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맞지? 이 시옷의 기능은 이 관형격 조사의 기능과 동일하게 그 의미가 쓰인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 맞아? 근데 잘 봐봐. 이 시옷 받침은 언제 들어갈 수 있어? 선행하는 형태소에 받침이 없어야지 시옷이 들어가겠지. 선행하는 형태소에 받침이 있어버리면 시옷은 들어갈 자리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자, 봐봐. 지금 여기서 제시된 단어는 다 제가 형태소 분석을 해놨죠. 문고리, 손재주, 굴속 이런 식으로. 자, 이 합성어의 경우에는 어떠한 의미 구조로 되어 있냐면 문고리, 선행 형태소가 후행 형태소를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문에 달려있는 고리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 문고리를 중세국어적으로 표기하면 어떻게 표기했을까? 문시옷고리 이렇게 표기했겠지. 맞아? 문고리를 중세국어적으로 표기했다면 문시옷고리로 표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근데 이 시옷 받침은 어때? 지금 현재 표기상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사라졌어. 대부분 다 이거는 아스라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표기는 사라졌지만 이 시옷이 있었던 위치에서의 시옷의 발음의 억양은 남아있는 거야. 맞아? 이 시옷은 음절 말에 있으니까 현대국어적으로 따지면 이 시옷은 지금의 무엇과 대응이 돼? 디귿과 대응이 돼. 맞아? 그래서 문, 디귿, 고리, 무성음, 무성음 해서 얘가 된소리가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발음된다? 문고리로 발음된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메커니즘은 살짝 이해가요.
오케이? 손, 시옷, 제주. 시옷은 표기상으로 사라졌지만 발음상으로 남아있어. 그 발음상으로 그 시옷이 영향을 주는 게 뒤음절 첫소리를 된소리로 만들어주는 거야. 됐니? 손재주, 굴속. 잠자리. 이건 뭐야? 곤충 잠자리가 아니지. 곤충 잠자리는 한 단어기 때문에 된소리가 나타나지 않아. 잠을 자는 자리. 이런 식으로 수식 구조가 성립이 돼야 돼. 된소리 대기가 나타나요. 잠시옷자리에서 잠자리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돼? 자, 그래서 킬링 포인트. 잠을 자는 곳의 의미인 잠자리와 곤충 잠자리의 발음 이유가 다른 까닭은. 자, 그런 건 알아볼 수가 있겠지. 이거는 두 개의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맞지? 애초에 얘는 곤충 잠자리는 28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됐어? 자, 28항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올까요? 뭐 여러 방편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 답의 변별력이 확보되는 시점의 개념은 바로 뭐냐면 28항은 결국 23항과 비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결국 23항과 비교를 해서 이제 문제 답이 나오는 패턴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오케이? 근데 23항의 된소리는 뭐였어? 23항의 된소리. 23항의 된소리는 무성음과 무성음 사이에서의 된소리 대기 현상이었잖아. 맞지? 근데 28항은 잘 봐봐. 다 받침들 뭐야? 받침 다 어때? 선행 형태소의 받침 다 뭐야? 유성음이야. 유성음. 28항 된소리 대기는 무슨 현상이다? 유성음과 무성음 사이에서 나타나는 된소리다. 됐어? 이러한 차이로 구분하면 돼. 알겠니? 자, 23항의 된소리는 뭐? 무성음과 무성음 사이에서 나타나는 된소리. 지금 우리가 방금 배웠던 28항은 뭐? 유성음과 무성음 사이에서 나타나는 된소리. 봐봐. 니은 받침. 니은, 미을, 이런 것들 다 뭐야? 유성음이야. 유성음. 맞아?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알겠죠?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의 된소리냐, 무성음과 유성음 사이에서 된소리냐. 오케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더워? 더워? 괜찮아? 여학생들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더워? 더워? 괜찮아? 괜찮아? 덥지? 저 덥지? 우리는 살쪄서 그래. 맞지? 살찌면 우리가 좀 참자. 자, 고개영화 봅시다. 고개영화. 고개영화. 자, 고개영화는 인접한 두 음문의 조음 위치를 비슷하게 만들어 더 편리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하죠. 자, 일단 구개음화의 첫 번째 포인트, 역행동화예요. 역행동화. 오케이? 자, 역행동화고, 자, 동화음이 뒤에 위치해 있겠죠. 역행동화니까. 동화음이 뭐냐면 모음이야. 이나, 자, 이거 어떻게 읽어? 이 위에 반달표 있는 거 뭐라고 읽어? 반모음이. 그렇지. 반모음이를 가지고 있는 이중모음 뭐 있어? 야, 여, 요, 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자, 이나 반모음이를 가지고 있는 모음 앞에 자, 선행음절 받침으로 뭐가 와야 돼? 디귿과 티읕이라는, 자, 디귿과 티읕이라는 무슨 음? 치조음이 와야 돼. 치조음. 알겠어? 치조음. 잇몸 소리가 와야 돼. 잇몸 소리가 조음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조음 위치가 잇몸 소리가 이게 구강 구조라고 한다면 입술이고 이게 목구멍이야. 잇몸 소리의 그 조음 위치는 요 정도야. 맞아? 자, 근데 이나 반모음이 이 모음은 후설 모음이기 때문에 맞지? 그 발음하는 혀의 위치가 요 정도야. 요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디귿과 티읕을 발음하기 위해서 자음값이 조음되는 위치는 앞인데 연이어서 발음되는 이나 반모음이는 어때? 뒤로 발음되기 때문에 자, 디귿과 티읕이 발음된 뒤에 이 모음이 발음되는 과정에서 디귿과 티읕 모음이 자음의 조음 위치가 어때? 뒤로 당겨져. 뒤로 당겨져서 만들어지는 중간 위치가 바로 경국의 음 위치의 자리야. 맞아? 그 경국의 음이 바로 지읒과 치읕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나 반모미가 땡기는 거야. 발음되는 위치를. 오케이? 그러니까 치조음의 발음 위치를 경국의 위치로 땡기는 거야. 알겠어? 땡기는 거야. 자, 근데 이번 더프에서도 중세국어에 국외음화 현상이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막 그런 것들을 설명했지. 그거 풀어봤잖아. 자, 중세국어에서는 애초에 얘가 국외음이 아니었어. 오케이? 얘가 국외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외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거야. 오케이? 뭐 여튼지 간에 그거는 뭐 나중에 중세국어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논의를 좁힙시다. 자, 일단 국외음화 현상은 두 가지 패턴이 있어. 현대국어에서. 연음에 의한 국외음화 현상이 있는데 연음에 의한 국외음화. 자, 고지 듣다 보자. 고지 듣다. 듣다를 빼고 고지만 보자고. 곧 이 듣다를 보면 곧다가 어간이고 이가 그 연결음이야. 그래서 곧 이는 어떻게 발음돼? 고디 이렇게 연음이 되거든. 이게 형식용 퇴소니까 연음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디귿 받침이 후형음절 초성이 이를 만나서 국외음화가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국외음화가 발생돼서 고지 듣다 해서 고지가 되는 거야. 자, 미다지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미다지. 미다지는 원래 형태소가 밀 플러스 다 플러스 2야. 맞아? 밀다의 어감 받침 리을이 탈락해가지고 미로 쓰인 거야. 참고로. 밀고 닫을 수 있는 문을 미다지 문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뭐 여튼지 간에 여기서는 닫이만 보면 될 것 같아. 미, 닫, 이. 자, 연음이 되죠? 어간의 받침, 그 어근의 받침 디귿이 이제 그 형식 형태소, 즉 접사의 초성 이응에 연음이 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 다지 이런 식으로. 뭐 어렵지 않지? 겨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겹받침의 경우에는 뒤에 게 연음이 돼가지고 발음이 돼요. 겨울치 이런 식으로. 자, 나머지 거는 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자음 축약에 의한 국외음화 봅시다. 자음 축약에 의한 국외음화. 자, 자음 축약에 의한 국외음화를 보시면 맞죠? 자, 굿 히다, 닷 히다, 묻 히다 이렇게 있는데 굿 히다 같은 경우에는 디귿과 히읗이 만났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티읕으로 축약이 되거든요. 굿 티다 이런 식으로. 자, 축약이 돼가지고 드디어 뭐 국외음화가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을 충족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디귿은 지읒으로 바뀌고 티읕은 치읒으로 바뀝니다. 참고로. 됐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음 축약이 일어나서 뭐 이제 자음이 뒤로 이동하든 연음이 일어나서 뒤로 이동하든 중요한 거는 받침으로 있는 자음이 어때? 두 번째 모음의 위치로 이동을 해야 돼. 축약으로 이동하든 연음으로 이동하든. 그래서 국외음화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자, 국외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자, 복합어에서 나타난다는 거야. 복합어. 자, 국외음화가 일어나려면 적어도 그 해당 단어가 복합어, 즉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이 복합어가 아닐 경우, 즉 단일어일 경우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자, 난 빌딩이 갖고 싶거든. 난 빌딩을 가질 거야. 알겠어? 조금만 더 모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이 모아야지 빌딩 살 것 같은데. 큰 빌딩을 살 거야. 진짜. 알겠지? 나중에 살면 연락할 테니까 놀러와. 자, 아무튼 간에 빌딩을 보면 얘들아, 국외음화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충족됐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빌징 이렇게 발음하나요? 빌징이다 빌징 이래요? 아니죠. 좀 모자란 사람 취급받잖아. 우리 집에는 잔디 있다. 잔디 깔려 있다. 잔디를 보세요. 잔디를 잔지 이렇게 발음하나요? 국외음화 시켜서. 자, 이렇듯 애초에 한 단어 내에서 이미 국외음화가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국외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맞아? 국외음화가 일어나려면 이 복합어, 즉 두 개 이상의 형태소를 충족하고 있으면서 자, 실질 형태소,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 받침, 디귿과 티읕이
뭘 만나야 돼? 그렇지.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인 몸이나 반몸이를 만나야지. 그래야지 어때? 지읒과 치읒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위에서 본 모든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면을 유심히 보면 선행 형태소는 뭐야?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후행하는 형태소 이나 반모음이는 어때? 그렇지. 조사어미 접사에 해당되는 형식 형태소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알겠어? 자, 그래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환경은 뭐 이러한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다.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축약 보겠습니다. 축약. 자, 축약은 쉬워요. 자, 다음 축약. 히읗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히읗뒤에 기역, 디귿, 지읒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음절 촛소리를 합쳐서 히읗과 기역이 만나면 키읔으로, 히읗과 디귿이 만나면 티읕으로, 맞지? 히읗과 지읒이 만나면 치읒으로, 이런 식으로 거센 소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예시 몇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놓고, 조턴, 싸치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순서만 바뀐 거라 볼 수 있어. 받침,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자, 뒤에 음절이 촉소리 히읗과 만나면 자, 획이 하나씩 추가된다고 보면 돼. 어떻게 발음한다? 기역은, 디귿은, 비읍은, 지읒은 이런 식으로. 맞아? 결국 자음 축약의 핵심 뭐다? 히읗이다, 히읗. 히읗이 이런 식의 그 무성음들과 결합을 해서 거센 소리로, 맞지? 발음되게끔 하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자, 자음 축약은 이제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축약은 음운의 개수를 하나 줄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됐나요? 이건 빨리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자, 3번. 히읗 뒤에 시옷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시옷을 쌍시옷으로 발음한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자, 두 가지, 이거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소 같은 경우에는, 이 3번 축약 규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다소는 다소로 발음하는 표준 발음 규정도 있고요. 자, 이것이 축약이 발생되지 않고, 자, 히읗이 음절이 끝소리로 디귿으로 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된소리 대기로 발음이 되는 다소도 어때?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오케이? 만약에 다소를 다소로 발음했다면 축약 한 번이 일어났다고 봐야 돼. 알겠어? 히읗과 시읒이 만나서 쌍시옷으로 이렇게 하나로 줄어든 것으로 봐야 돼. 알겠어? 근데 다소를 다소로 발음했다고 한다면 교체 두 번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지. 음절이 끝소리 플러스 된소리 대기 이런 식으로. 됐니? 근데 둘 다 무슨 발음이라는 거? 표준 발음이라는 거. 알겠어? 자, 킬링 포인트 주의해야 되는 자음 축약. 자, 이거 밑에 자음 축약 한번 해볼래요? 자, 축약에서 발음값 적어보세요. 자, 안 되겠다. 너무 덥다. 살려주세요. 그냥 백색 소음이라 생각해야지. 참 화내는 거 좋아하는 전투민족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결국 화를 내도 맞지? 그 남에게 감정을 표출해도 결국 나한테 다 돌아오더라. 자기 전에 막 남은 분에 못 이겨서 막 술 마시게 되고 결국 나만 손해더라고. 너희들한테 미안할 따름이지. 그런 것 같아. 모의고사 보는 것 같은데. 난 미리 얘기를 해주고 이 강의실을 쓰고 있었는데, 좀 따지려고. 따질 건 따져야지. 맞지? 내 말은 그 말이야.
근데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면 어때? 길어지겠지. 맞아? 수업 끝나고 따질 거야. 그거. 내가 논리로 지겠어. 자, 오탄벌은 오탄벌. 맞지? 오탄벌 이렇게 발음해야 돼. 시옷이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어때? 축약이 일어나겠지. 맞아? 오탄벌. 자, 이거는 바로 이제 해주는 게 아니라 어때? 나 찬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탄때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꽃한송이는 어때? 치읓이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축약이 일어나겠지. 꽃한송이. 꽃한송이. 수타다는 수타다.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축약. 오케이? 됐니? 자, 모음 축약 보자. 자, 모음 축약은 자, 이거는 반모음 교체로도 볼 수가 있다고 했어. 맞아? 모음 축약은 반모음 교체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현행 수특의 관점은 모음 축약이 아닌 반모음 교체로 본다라고 했어. 오케이? 자, 요거는 얘들아 6페이지라고 적어봐. 6페이지. 자, 6페이지에 모음 축약과 반모음 교체를 이제 그 심화 개념을 적어놨거든. 이거 6페이지 보면 돼. 알겠어? 뭐 음운의 개수를 중심으로 보느냐, 음절의 개수를 중심으로 보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모음 축약으로 본다, 반모음 교체로 본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보통 이 모음 축약에 해당되는 것들은 피어를 표로 본다는 등 결국에는 이 플러스 어가 여가 되는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거든. 보통 패턴들이 맞아. 그래서 뭐 이 정도 패턴만 적어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왜 의문의 변동이 아니라고 했어? 의문 변동 현상이 어디에 반영되기 때문에? 표기에 다 반영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발음상 의문의 변동이 아니라고 했어.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말이 좀 이상한데 의문의 변동이 아니라 이게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의문의 변동이 표기에 반영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의문의 변동이 표기 반영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내가 왜 저렇게 적어놨지? 오케이? 오해 없으시길. 자, 넘어가 보자. 이제 탈락이야. 탈락한 다음에 이제 청구하면 끝이지. 자, 탈락 보자. 탈락 중요해. 탈락이 되게 중요해. 탈락이 자주 나와. 자, 일단 탈락은 자음 탈락, 모음 탈락이 있는데 자음 탈락부터 보자고. 자음 탈락 중 자음군 단순화를 보면은 겹받침 있지. 서로 다른 두 개의 받침.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을 다루는 거야. 자, 자음군 단순화는 자, 일단은 자, 겹받침. 기역 시옷 동그라미, 니은 지읒 동그라미,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읒 세 개 동그라미, 비읍 시옷 동그라미. 자, 얘네들은 맞지? 어말 또는 어말은 단어의 끝이야. 단어의 끝에 오거나 또는 자음 앞에서 어떻게 발음한다? 기역, 니은, 리을, 비읍으로 발음한다 라는 건데 기역 시옷은 기역으로, 니은 지읒은 니은으로, 리을 비읍부터 리을 티읒은 리을로 발음되고 비읍 시옷은 비읍으로 발음해.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규칙 뭐야? 앞에 거 탈락, 뒤에 거 탈락. 겹받침 중. 그렇지. 얘는 뒷받침 탈락 규칙이야. 알겠어? 얘들은 뒷받침이 탈락하는 거야. 뒷받침. 자, 근데 밑에 거는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미음, 비읍으로 발음한다. 얘는 위에 거와는 달리 무슨 받침 탈락? 얘는 앞받침 탈락이야. 맞아?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맞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외워야 된다면 밑에 걸 외우는 걸 난 추천하겠어. 맞지? 자, 이 세 개는 어때?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자, 각각 이걸로 발음되니까 얘네는 리을이 다 탈락이 돼서 발음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자, 리을 기억 여기서 이제 좀 예외 시험에서는 이런 뻔한 거 안 나오겠지. 예외적인 것들이 나오겠지. 자, 여기서 이제 예외적인 것들을 좀 보자. 자, 첫 번째.
자, 맑다. 맑다는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 리을 기억이잖아. 리을 기억. 자, 리을 기억이니까 리을 기억은 무슨 탈락이야? 그렇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억, 미음, 비읍으로 발음하니까 얘는 앞받침 탈락이지. 맞아? 얘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해야 돼? 막다. 이렇게 발음해야지. 맞아? 근데 이 리을 기억 받침을 어간으로 가지고 있는 성분이 기억으로 시작되는 초성 어미를 만나잖아? 그러면은 이것은 역으로 뒷받침이 탈락을 합니다. 맑고 이런 식으로. 알겠어? 자, 포인트는 뭐? 기억으로 시작한 어미와 만날 때에만 어때? 앞받침이 아닌 뒷받침이 탈락한다는 거야. 됐니? 얇다, 맑고. 자,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건, 뭐? 얘는 또 어떻게 발음해야 돼? 흑. 흑. 얘는 또 어떻게 발음해야 돼? 흘꼼 이렇게 발음해야 돼? 얘는 또 어떻게 발음해야 돼? 얘는 또 원칙대로 발음해야 돼. 흑꼼 이런 식으로. 맞아? 얘는 또 원칙대로 발음해야 돼. 왜 그럴까? 얘는 뭐야? 명사야. 맞아? 그러니까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거는 리을 기억 받침을 어감 받침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미의 첫소리 기억이 왔을 때만 예외가 나타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려면 보기가 무조건 나올 거거든. 보기가 나오면서 이 기억 겹받침에 관련된 규정을 설명을 해줄 거야. 맞아? 원칙 설명을 해주겠지. 그 다음에 뭐 예외도 설명해주겠지. 맞아? 예외도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그 예외에 해당되는 케이스를 뭐 요런 걸로 연결을 시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뭘 보고 인사한 줄 알아야 돼? 분명히 예외에서는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 이런 식의 예외 받침이 나타나는데 지금 선택지 케이스는 뭐야? 체언과 체언 결합이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 형태소와 형태소, 그 형태소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라고. 평가원은 늘 그런 식으로 자 변별력을 만듭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보기에서 제시된 이 의문과 의문의 연결, 그래서 특정 의문들의 연결 여부만 보지 마시고, 맞아? 이 문법 형태소의 형태소 분석을 해야 된다고. 형태소 분석을. 알겠지? 자, 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히읗 탈락 보겠습니다.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자, 조사나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자,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히읗 뒤에 뭐가 오면 모음으로 시작되는 무슨 형태소? 조사나 어미는 무슨 형태소로 봐야 돼요? 형식 형태소로 봐야 되겠죠. 형식 형태소가 오면 히읗을 탈락한다. 뭐 나은, 노아, 쌓이다, 많아 이런 식으로. 자, 만화 같은 경우에는 뒷받침만 탈락하는 거야. 만화 이렇게 발음해야 돼. 어렵지 않죠? 자, 리을 탈락 보겠습니다. 리을 탈락. 별표 2개. 별표 4개 할게요. 4개. 자, 리을 탈락은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거 2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2개를 잘 섞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일단은 1번부터 보자. 합성어랑 파생어. 자, 니은, 디귿, 시옷, 지읒 형태소 앞에 오는 리을이 탈락한다는 거야. 자, 이거는 형태소 분석을 잘 해봐야 되는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얘들아. 이 형태소 분석을 잘 해봐. 따님은 뭐야? 딸의 님이 결합한 거지. 마소는 말의 소가 결합한 거야. 바느질은 바늘에 접사 질이 결합했어. 소나무는 솔 플러스 나무. 여다지는 열다, 어간, 닫다, 어간, 명사 파생 접사 이. 맞지? 우짓다는 울다에 짓다에 다. 맞지? 화살은 활에 살이 결합한 거야. 맞지? 싸전은 쌀에 전이 결합한 거야. 됐니?
소나무 서운하겠네. 됐어? 자,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귀납적으로 보면은 선행 형태소의 받침의 선행 형태소의 끝 받침 다 리을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후행 형태소의 초성은 다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중에 하나로 시작하고 있어. 이랬을 경우에 누가 탈락한다고? 형태소, 선행 형태소의 받침 리을이 탈락한다고. 그래서 그게 표기에 반영이 돼. 오케이? 따님, 마소, 바느질, 소나무, 여다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중요한 거는 단어가 합성 또는 파생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리을이 탈락한다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싸전은 무슨 뜻일까요? 싸전? 싸전 물어보면 100% 대답. 쌀로 만든 전이요. 뭐 이런 대답이 거의 90%거든. 근데 싸전의 의미 뭔지 아시는 분? 싸전. 싸전. 병국이 왠지 알 것 같은데 싸전? 몰라? 대답이 빨라서 좋아. 자, 싸전은 쌀가게요, 쌀가게. 네? 쌀가게 요즘 쌀은 다 마트에서 팔죠. 근데 한 80년대만 하더라도 쌀가게가 따로 있었어. 맞아? 싸전은 쌀가게라고 합니다. 자, 여튼지 간에 요거는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 자, 두 번째는 자,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리을이 탈락하는 거야. 알겠어? 자, 어간 끝 리을이 니은, 리을, 비읍, 시옷, 오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뭐가 탈락한다? 리을이 탈락한다. 오케이? 어간 리을 받침이 어미의 초소리 요 녀석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탈락한다? 리을이 탈락한다. 자, 놀다. 놀다의 어간 놀이지. 맞아? 뒤에 뭐 일반적인 어미 고를 붙이면 그냥 놀고 그대로 쓰여. 놀고 있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러한 자음이나 이러한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을 하잖아.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야, 요즘에 너희들 어디서 노니? 범계역에서 노니? 인덕원역에서 노니? 더 이상 몰라. 난 범계하고 인덕원밖에 몰라. 뭐 더 핫플레이스 있나요 여기? 나 3본도 알아. 내가 여기 평촌 온 지 이제 3개월째 되는데 범계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인덕원이 어디 있는 줄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3본도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대단하죠? 학원하고 집밖에 평일에는 학원집 하고 주말에는 저기 노원에 있는 본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다닐 그게 없어요. 주변 돌아다닐 그게 없어가지고 얼마 전까지는 뭐였지? 얼마 전까지는 3본 막 얘기하길래 3본? 되게 먼 동네인 줄 알았는데 바로 옆 동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노니를 보면 이거 어떻게 써? 너희서 어디 놀리 이렇게 발음하니? 어디서 노니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지. 리을이 탈락한다는 거야. 알겠어? 열심히 노세요.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도 노세요 이렇게 쓰잖아. 맞니? 자, 중요한 거는 봐봐. 이게 나오는 패턴이 보통 보기로 요거를 쭉 설명을 해놓고 선지에는 뭘 등장시켜? 요거를 등장시키는 거야. 맞아? 똑같은 리을 탈락이라도 어때? 탈락의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지. 맞아? 여튼지 간에 중요한 거는 얘는 어간과 어미라는 형태소의 결합. 얘는 어때? 그렇지. 어근과 어근 또는 어근과 접사라는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을 탈락.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되게 평가원 엄매가 되게 메커니즘이 단순해. 자, 이런 기본적인 형태소의 결합형들을 섞는 거야.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아, 뭐야? 이거는 왜 여기 있어? 자음 탈락? 일단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자, 이거 편집이 좀 잘못됐는데, 자, 편집이 잘못됐는데 맨날 수정을 해도 다른 파일에다 저장을 해라. 나 바본 것 같아. 다음 페이지에다 적어봅시다. 자, 여기다가 모음 탈락. 자, 모음 탈락이라고 적어보시고, 모음 탈락 첫 번째, 으탈락, 동음 탈락 두 개 적어봅시다. 자, 모음 탈락은 으탈락이랑 동음 탈락이 있어요. 자, 으탈락은 뭐가 있어요?
어감 받침이 으로 끝난 성분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그 어미랑 만났을 때 으가 탈락하는 거죠. 자, 어간, 으가 모음, 어미를 만났을 때 어간의 으가 탈락하는 현상을 말해. 오케이?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모음 탈락도 표기에 반영이 되는 의문 변동 현상이야, 여러분. 이러한 의문의 변동 현상이 표기에 반영되는 거야. 표기에 반영되는 의문 변동 현상은 항상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한다? 형태소 분석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게 기본기야, 여러분. 아, 옷이 너무 커. 다이어트를 했더니 옷이 너무 커. 이런 말을 해보는 게 소원이긴 해. 자, 커. 형태소 분석을 해봐. 크다의 어간 크에, 자, 연결음이 어가 결합했지. 맞아? 풀어쓰기를 해보면 히읗하고 어는 자 그대로 대응이 되지만 으가 맞아? 표기 결합 과정에서 탈락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크어 커 맞아? 엄마 나 이번에 집에 내려가면 무생채 좀 담가줘. 담가. 저는 개인적으로 무생채를 좋아해가지고 집에 가면 무생채 담가달라고 하는데, 자 담가의 기본형 뭐예요? 담그다야. 담그다. 담그에 아가 결합했죠. 어때? 으로 끝난 모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오니까 어때? 으가 탈락해가지고 어때? 담가가 되는 거야. 담가. 자, 근데 이것과 항상 페이크를 두는 문제는 항상 뭐겠어? 모음 축약이겠지. 모음 축약. 반모음 교체. 반모음 교체랑 이걸 항상 구분해야 돼. 아, 옷이 너무 껴. 옷이 너무 껴. 저녁을 많이 먹었더니 옷이 너무 껴. 자, 끼어는 어때? 끼다 여간 끼에 어라는 어미가 결합해서 껴가 된 거죠. 메커니즘이 다르죠. 이하고 어가 만나서 여가 된 건데, 맞지? 이거는 뭐야? 반모음 교체로 봐야 돼요. 됐어요? 위에 건 탈락이지만 어때? 밑에 거는 반모음 교체라는 거. 동음 탈락. 자, 동음 탈락도, 자, 동음 탈락은 동일한 모음이 연달아서 오면 하나가 탈락한다는 건데, 이건 예시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동음 탈락. 자, 첫 번째. 민서야, 너 오늘 어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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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탈락이 이쪽. 가아 이런 식으로. 자, 가아를 보면은 자, 가다의 어간 가에 연결음이 아가 결합된 형태가 가야. 가. 너 어디 가? 할 때 가. 왜냐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간으로만은 독립적인 서술의 의미를 만들 수가 없어. 맞아? 밥을 먹다의 먹, 어간이 먹이지. 오늘 밥 먹? 물론 말 줄여서 쓸 수는 있겠지만 어간만으로는 절대 서술을 구성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가라는 식으로 표면상으로는 어때? 가다의 어간 가잖아. 어간만으로 서술의 의미가 규정되는 것 같지만 그런 경우는 없고요. 항상 뭐 어미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서술어는. 알겠어? 어간과 어미는 한 세트야. 알겠지? 이랬을 때 풀어쓰기를 하면 어때? 어때? 모음 두 개가 연달아서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연달아서 발음되니까 앞에 거 탈락해, 뒤에 거 탈락해. 그렇지, 뒤에 게 탈락을 하는 거야. 맞아? 좀 더 발전된 거 보자. 정신, 너 오늘 학교 갔어? 학원 갔어?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깜짝 놀랐어? 어머니 다정한 편이시니? 아니야? 아, 실제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란 거야? 가았어. 자, 여기서도 어때? 아고 아가 연달아서 발음이 되죠. 맞죠? 아고 아가 연달아서 발음이 되죠. 그래서 뒤에 게 탈락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갔어가 되는 거야. 됐지? 됐나요? 모음 두 개가 연달아서 발음이 되면 어떻게 된다? 뒤에 게 탈락을 한다. 힘할 탱이 없이 탈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첨가 볼게요. 첨가. 자, 첨가는 반모음 첨가랑 니은 첨가가 있는데, 자, 이거 하면 끝이죠. 오, 게이득. 자, 반모음 첨가. 아, 원래 이게 내가 이제 수업을 한 시간 알고 있잖아. 중간중간에 내가 여유있게 썰 풀어가면서 되게 막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 근데 망했어. 망했어. 자, 김홍용 박사 되게 맛있게 끝낼 수 있었는데, 이야기. 아씨, 좀 짜증나네. 내가 원래 썰 잘 안 풀잖아. 맞지? 자,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원칙으로 발음하네. 여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이 부분 밑줄.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알게 되는 반모음 첨가는 원칙 발음이 아니라 뭐다? 허용되는 발음이야. 허용되는 발음. 알겠어, 얘들아? 잘 봐봐. 대어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대여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야. 허용. 알겠어? 그러니까 두 개 다 표준 발음이라는 거야. 어찌됐건. 근데 원칙적인 발음에서는 어때? 아무런 음음 변동 현상도 일어나지 않지만 허용되는 발음을 보면은 어때? 반모음이가 추가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어떻게 추가가 된 거야? 되라는 어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어라는 발음이 여로 발음이 됐지. 맞아? 여는 어때? 여는 반모음이야 단모음 어로 구성되어 있는 이중모음이잖아. 맞지? 단모음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데 뭐 반모음이만 첨가돼서 발음된다라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반모음 첨가, 모음에서 일어나는 반모음 첨가 현상은 어때? 원칙적인 발음이 아니라 허용되는 발음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오케이? 오케이. 어렵지 않죠? 아이고. 자, 니은 첨가하면은 이제 오늘 변동 끝입니다. 니은 첨가. 기본적인 건 끝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알겠어? 오늘, 어제, 그러니까 그 6주차 수업까지 하는 건 다 기본이야. 생기본. 알겠어? 근데 생기본들은 이제 일단 기출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생기본으로는 기출문제가 다 털릴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요즘 없는 문제가 좀 괴랄하기 때문에, 맞죠? 심화 시간대 조금 어려운 것들을 많이 접할 겁니다. 자, 일단 니은 첨가 볼게요. 니은 첨가는, 자, 첫 번째, 합성어 및 파생어. 자, 첫 번째 조건, 합성어 및 파생어. 자, 두 번째,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 두 번째 조건. 자, 세 번째, 뒤 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하 여요유. 오케이? 자, 이렇게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은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세 개의 조건이 무슨 조건? 그렇지. 엔드 조건이야. 엔드 조건. 엔드 조건, 오어 조건 아시죠? 오어 조건은 그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더라도 맞지? 결론이 성립이 되는 건데 엔드 조건에 있는 것들은 세 개가 다 성립이 돼야 돼. 어느 하나만 빠져도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아. 그게 엔드 조건이야. 알겠어? 자, 이렇게 1번, 2번, 3번의 조건이 다 충족이 되면은 어때? 이 4번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1 플러스 2 플러스 3은 4의 결론을 도출시킨다. 됐니? 그랬을 때 1번, 2번, 3번 조건을 천천히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은 합성어 및 파생어라는 조건은 어떻게 이해를 해봐야 되냐면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두 개의 형태소. 형태소로 H라고 할게. 두 개의 형태소로 일단 이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제시해 놓은 예시를 보면 어때? 지금 형태소 분석이 되어 있지. 맞아? 형태소 분석이 되어 있잖아. 자, 일단은 무조건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형에서만 나타나야 돼. 즉 뭐야? 한 단어 내부에선 니은 첨가가 때려 죽여도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이 두 개의 형태소를 A하고 B의 결합이라고 볼게요. 선행 형태소를 A, 후행하는 형태소, 뒤에 오는 형태소를 B라고 가정을 할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앞에 오는 A 형태소는 반드시 어때? 끝이 자음이야. 즉 A라는 형태소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받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받침이. 됐어? 선행하는 형태소는 무조건 받침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후행하는 형태소는 어때?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하 여요 유니까 어때? 모음으로 시작해야 돼. 알겠어? 즉 니은 첨가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엔도 조건 세 가지를 다시 문법적으로 재정의하자면 두 개의 형태소로 결합되어 있을 것,
그리고 앞에 오는 형태소는 받침이 있을 것, 뒤에 오는 형태소는 모음으로 시작할 것. 이 세 가지의 조건이야.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다 충족이 되면은 자, 어디에 니은이 첨가된다? 그렇지. 여기에 논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의문의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 지금 초성의 위치가 비어져 있잖아. 맞아? 어디에? 비읍 초성의 위치에 니은이 뿅 하고 등장한다는 거야. 됐어? 어렵지 않지? 자, 근데 니은 첨가에서 결국 니은 첨가 자체는 조금 진입장벽이 있다면 진입장벽이 있는데, 근데 한 두세 번 보다 보면 어렵지 않아. 근데 결국 변별력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이 그러니까 니은 첨가는 결국 첨가되는 의문이 뭐야? 비음이야, 비음. 첨가되는 음이 비음이다 보니까 이 비음이 동화음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연속적으로 음운 변동 현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가령 자, 능막염부터 보자. 능막염. 능막에 염이 생기는 거야. 자, 능막 선행 형태소의 받침 있죠? 후행 형태소의 초성 비워져 있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어근과 어근으로 결합되어 있는 합성어죠? 그렇다면 두 번째 형태소의 초성에 니은을 첨가해 주죠. 맞아? 그러면 늑, 막, 염이 되죠? 일단 니은 첨가가 이루어지죠. 자, 첨가된 니은은 동화음이 돼가지고 피동화음이 기억을 어때? 두둑에 패죠. 맞아? 자, 무슨 동화를 시켜줘? 완동, 불완동. 불완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때? 미음도 불완동을 시켜줘. 맞아? 능망염. 이런 식으로. 결국 니은 첨가는 니은 첨가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에만 매몰되다 보면 이 나머지 꼼꼼한 나머지 수반되는 비음화 현상이라든지 이렇게 수반되는 기타 음운 변동 현상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니은 첨가 자체만 매몰되면은 니은 첨가로 이어지는 그 니은 첨가로 발생하는 그 여타 다른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서 놓칠 수 있는 자, 그런 가능성만 조심하시면 된다. 즉 결국에 결론은 뭘 결론으로 내면 된다? 그렇지. 여기서는 실수를 조심하셔야 돼. 알겠어? 결국에는 실수를 하냐 안 하냐야. 니은 첨가. 이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알겠어? 100%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실수를 차라리 학평이나 이런 데 나왔을 때 그냥 실수를 하는 게 나아. 사설이나 이런 데 나왔을 때 실수를 하는 게 나아. 알겠어? 실수를 할 거면 그냥 초반에 해버리세요. 알겠죠? 자, 평가원에서만 실수 안 하면 돼. 알겠지? 평가원에서는 진짜 그냥 목숨 걸고 한다라는 마인드로 가야 돼. 알겠어? 학평? 대충 보세요. 학평은 그냥 진짜 연습한다라는 느낌으로 맞지? 좀 안 풀린다 싶으면 그냥 제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빠르게 따다다다닥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만점에 집착하지 않아야지 만점이 나온다는 말을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고도 그게 맞아요. 역설적이고도 그게 맞아. 이 만점을 맞기 위해서 모든 문제에 다 집착을 하잖아? 절대 만점이 안 나와. 나올 수가 있겠니? 안 나와.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 중간에 좀 2분 이상 내가 걸리는 것 같다. 문제를 풀다가. 그럼 어때? 바로 넘겨야지. 맞아? 뭔가 혈이 막힌 거야. 내가 아무리 국어 실력이 자신 있고 특정 파트에 자신 있어도 어떠한 순간에는 순간적인 그 알 수 없는 그 비과학적인 이유로 어떠한 특정한 단어나 문구, 어구가 보이지 않아서 답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넘기고 하다가 다른 문제 풀고 다시 돌아왔을 때 뭐야? 좀 환기시키고 딱 봤을 때 뭐야? 이 단어가 있었네? 이거잖아. 이런 식으로 바로 풀리는 경우가 있어. 나도 그랬거든. 나도 수능 때 세 문제가 바로 안 풀렸었어. 세 문제가 안 풀렸는데 근데 시간은 30분 남았었거든. 30분 동안 세 문제 풀었죠. 자, 사이소리 현상은 공식적으로 평가원에서는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맞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음 법칙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두음 법칙. 머리 두자예요. 자, 어때? 한자어야, 한자어.
자, 두음법칙은 일단 한자어에서 적용되는 현상이야, 얘들아. 자, 한자어에서 단어 첫머리에 오는 니은과 리을이 교체되거나 탈락되는 현상을 자, 두음법칙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두음법칙은 여러분들, 자, 한글맞춤법 10항부터 12항까지 이런 식으로 세 항이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근데 규정의 순서에 맞지 않고, 맞죠? 자, 일단은 성격대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일단은 한글맞춤법 규정 12항을 보시면, 한자어, 그러니까 단어 초성에 오는 모든 한자어 리을은 뭐로 교체한다? 니은으로 교체한다. 오케이? 모든 리을로 시작되는 한자어는 니은으로 교체해. 맞아? 자, 낙원 보자, 낙원. 이 낙원에서 낙자가 즐거울 낙자거든? 즐거울 락. 근데 리을은 어때? 무조건 단어 초성에서 니은으로 바꿔주는 거야. 알겠어? 됐어? 자, 예외. 자, 의존명사는 어때? 그대로 적어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규정 보자. 한글맞춤법 규정 10항. 자, 니은 탈락 규정이야. 자, 니은이 한자어 니은이 이나 반몸 이를 만나잖아? 그러면 이 니은이 탈락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니은이 이나 반몸 이를 만나게 되면 어때? 초성에 오는 니은은 탈락한다. 그래서 연요 윤이가 단어 첫머리 올 때는 어때? 여요 유이 이런 식으로 니은이 탈락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계집 여자가 단어 초성에 와. 이가 어때? 니은이 반몸 이를 만났네. 맞지? 그러면 니은이 탈락돼서 여자 이렇게 적는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해. 마지막에 1항은 리을 탈락인데, 이 리을 탈락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봐봐. 리을 탈락은 결국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초성에 오는 리을이 이나 반몸 이를 만나잖아? 그러면 리을은 결국 탈락하게 되는 거야. 왜? 자, 11항에 의해서 단어 초성에 오는 리을은 무조건 무지성 니은 교체지. 단어 초성에 오는 리을은 무지성 니은 교체야.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어차피 니은으로 교체된 운명이고, 근데 그렇게 교체된 니은이 이나 반모미를 또 우연찮게 만나게 되면 결국에는 니은도 탈락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리을이 이나 반모미를 만나면 리을도 탈락하게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판단을 내려볼 수 있어.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나 반모미가 만나게 되면은 리을도 탈락하게 돼. 근데 이나 반모미가 아닌 그 외 모음을 만나게 되면은 뭐야? 니은으로 교체가 된다고. 알겠어? 자, 그리고 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나 반모음 이가 오게 되면은 니은이 탈락해. 맞아? 이나 반모음 이가 오면 니은 탈락하게 돼. 근데 그 외 모음과 쓰이면은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야. 됐어? 이게 두음법칙의 결론입니다. 자, 됐나요? 자, 사이소리는 굳이 할 생각은 없는데 하게 된다면 심화 시간대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너무 할 거 없어가지고 우리의 뭔가 약간 좀 지적 허영심이 필요할 때 있죠. 뭐 그때 할게요. 자, 고생하셨고요. 자, B반 학생들이 이제 본수업만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그 정시반 친구들은 다음 주에는 강의실이 아마 바뀔 것 같아요. 바뀌는 강의실 문자로 공지해 줄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형태소 단어 이렇게 할 거니까 자, 교재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업 끝. 주간지는 저번 주에 나눠준 의문 문제 있죠? 그걸로 가름할게요. 의문 문제 줬어? 안 줬어? 그럼 셔틀 해줄게. 줬어? 받았어, 의문? 너희들은 받았을 텐데. 아무튼 너희들은 내가 의문 문제 그 셔틀 해줄게. 오케이? 강의실에 가 있어. 자, 끝. 비용납 좀 서울에 나왔다 와도 돼요? 응. 며칠 전 외출 중? 내가 말해줄게. 가자. 같이 올라가자.
비염 심해? 비염이 원래 되게 심한데 진짜?